자, 이제 5장 물류회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면 대표 문제만 풀면 어차피 그 물류관리사 이제 물류관리론에서 그 기출 문제들이 계속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한 6, 7문제를 같이 오늘 풀어볼 건데 그것만 같이 푸시면 계산 문제는 물류관리론 계산 문제는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론부터 좀 보시면 목차 보시면 자, 물류 원가와 물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업 물류비의 산정 지침, 그래서 물류비의 분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물류 영역별 분류는 어떻게 하고 각각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이제 산정 지침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 계산 기준과 절차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들이 있고 뭐 재무회계 방식으로부터 뭐 간이 기준이 나오고 관리회계 방식으로부터 일반 기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거고 물류비 비목별 계산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원가와 물류비. 자, 물류원가 무슨 내용이냐? 원가란 말은 뭐예요? 비용이죠. 자, 물류원가는 수송, 보관, 하역 및 정보 등 물류활동에 소요되는 자,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물류비를 말한다. 자, 물류원가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 자, 여기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상식을 보시죠. 자,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줘야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산식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뒤에서 이제 예시로 보시죠. 근데 이것만 좀 체크하고 갑시다. 단위당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빼주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산식을 기억하기보다는 고정원가를 판매 가격 분모에다가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 빼주면 이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시로 볼게요. 무조건 이 물류거래론 문제는 앞에 무슨 그 설명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예시, 제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풀면은 이전 20년까지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유형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만 잘 풀어라. 뭐 식 같은 거 잘 몰라도 된다. 자, 볼게요. 물론 식은 알아야 풀 수 있지. 근데 예시로 공부하라 이거야. 앞에 무슨 글자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물류회사 A를 창업한 김 사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보니 연간 1,000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고정비가 고정원가죠. 1,000만 원이 발생했대요. 유통가공 개당 매출은 1만 원. 개당 매출이 1만 원이란 건 판매 가격이 10,000원이란 거예요. 유통가공 개당 변동비는 매출의 50%. 그럼 한 개당 변동비는 얼마예요? 한 개당 변동비를 구해봐. 얘가 매출액이잖아. 그럼 이거의 50%니까 5,000원이겠네? 그죠? 그럼 10,000원에서 5,000원 빼면 이게 공원이익이 되죠. 쉽게 말하면 공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팔았을 때 얼마 남냐 이거야. 그죠? 5,000원 남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고정원가, 무조건 그냥 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을 고정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팔아야 고정원가로 다 떨고 그럼 몇 개 이상째 되는 몇 개 이상,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요 계산해보면 2,000개거든요.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최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연간 2,001개째를 팔아야 내가 변동비도 털고 고정원가도 털고 이제 내 돈이 된다 이거야. 수익이 된다 이거야. 이 손익분기점이 바로 이런 개념이란 이거예요. 그래서 고정원가가 1,000만 원이면 요거를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면 이게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어렵진 않죠? 그래서 고정원가를 분자로 놔주고 고정비 항상 그냥 순만시로 들어가는 비용 놔주고 분모에다가 판매 가격에다가 변동비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변동비를 줄 수도 있어요. 한 개 판매하는데 변동비가 5,000원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려운 걸 가져온 거죠.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게. 그래서 단위당 변동 원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에 50% 하면은 5,000원을 빼주면 이게 공원이익이 되고 이 공원이익을 고정원가를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면은 바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 예시 대표 예시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손익분기점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든 다 풀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보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앞에 뭐 글자나 이런 걸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시만 반복적으로 풀어보셔라. 그럼 충분하다. 자, 그다음에 물류비. 자, 원재료 조달, 완제품 생산, 거래처 납품, 그리고 반품, 회수, 폐기 등의 재반 물류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우리가 물류비라고 합니다. 자, 물류비를 관리하는 목적은 물류 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의사결정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결국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제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죠. 너무 자주 나옵니다. 2년 중에 한 번은 꼭 나와. 그러니까 올해 안 나왔으면 내년에 나오고 내년에 안 나왔으면 내후년에 무조건 나오는 그런 패턴이니까 반드시 좀 보세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거의 한 문제는 무조건 차지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풀어봐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A기업이 매출액이 1,000억 원, 자, 물류비 140억 원, 경상이익 20억 원일 때 요건 보통 주어줍니다. 요건 주어져요. 어렵지 않아요. 쫄지 마세요. 쫄아서 틀려 항상. 뭐 큰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산수로 때려 맞출 수도 있어.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쭉 째려보다가 700억 이렇게 해서 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뭐 세 가지 순서로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제가 저랑 같이 계산이 끝났을 때 째려보고 그냥 푸는 연습을 하세요. 굳이 뭐 연필 더럽힐 일 뭐 있어요. 그죠? 째려보고 푸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뭐가 필요하대요? 추가 매출액. 얘를 X로 한번 놔봅시다. 추가 매출액.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게 추가 매출액이래요.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물류비를 10% 절감했을 때 물류비가 140억 원이니까 물류비를 10% 절감하면 얼마 정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지. 14억의 이익이 생기네. 물류비 140억에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 여기 10% 절감이니까. 그죠? 그래서 14억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익률을 구해야 돼. 이익률은 우리가 보통 구해야 돼요. 이익률. 매출액과 경상이익은 구해줘. 근데 이익률을 안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왜 안 줘? 네가 직접 구하라 이거지. 그죠? 그럼 매출액에서 경상이익을 20억 냈대요. 그럼 얘는 얼마야? 얼마의 이익률이 있는 거야? 2%지. 그죠? 2%. 그죠? 2%죠. 순서가 바뀌었다. 경상이익이 분 자로 가야 되겠죠. 매출액이 분 뭐로 가야 되겠죠? 요거는 별도로 이제 산식이 없더라도 자, 매출액 1,000억에서 경상이익 20억이면 이익률이 얼마야? 2%네. 그래서 이익률을 일단 구한다. 이익률을 구해두면은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경상이익 14억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 매출액 700억을 달성해야 된다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안 나오죠. 우리가 계산식을 하나 만들면 되지.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X를 구하고 싶잖아. 추가 매출액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익률을 곱했을 때 2%였잖아. 2%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4억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요 산식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거 알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되지. 그죠? 그럼 14억을 2%로 나눠봐요. 그럼 700억이 나옵니다. 단순하죠? 네.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2년 중 한 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까봐 또 갖고 왔어요. 유사한 사례, 유사한 유형을. 자, A기업은 매출액이 200원이래요. 자, 매출액 대비 여기서는 이익률을 줬네. 이익률을 줬네.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2%래요. 경상이익률 2%. 자, 물류비는 매출액의 9%다. A기업이 물류비를 10% 절감한다고 가정할 때 이 물류비 절감 효과와 동일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액 90억 원을 증가시켜야 된다. 우리가 사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문제를 푸는 것만 중요해. 여기서 이제 좀 도출할 수 있는 의미는 사실 답이 90억 원을 증가시켜야 매출액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야 겨우 물류비 10% 절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야? 야, 물류비는 10%만 절감해도 너네들 매출액 키우기는 어렵잖아. 근데 물류비는 10%만 절감해도 엄청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으니까 물류비의 중요성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물류비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물류비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인 거지. 물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자, 여담이 없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물류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물류비. 자, 18억. 물류비는 18억이에요. 어떻게 구했느냐? 200억이었죠? 매출액이 200억에다가 물류비는 매출액의 9%니까 이걸 미리 구해놓는 거야. 0.09%. 9% 구해놓으면 18억이 나오죠. 아예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정말 산수 문제입니다. 자, 물류비 10%를 절감했을 때는 얼마 정도 이익을 나오냐? 그럼 이게 물류비인데 이걸 10%, 0.1을 곱해봐요. 얼마 나요? 1.8억이네. 물류비 10% 절감했을 때 1.8억 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지, 우리는. 자, 그럼 매출액을 얼마 증가시켜야 되냐? 그럼 매출액 얼마 이거를 X로 넣고 X 곱하기 아까랑 똑같아요. 이익률 몇 프로였어요? 이거 아예 주어졌잖아, 이번에는. 더 쉽게. 2%.
요게 1.8억이 돼야 되니까 이거 마찬가지네. 이것도 이거 상수시키고 여기다 2%. 1.8억을 2%로 나눠주면 이게 90억이 되는 거죠. X는 90억이죠. 단순하죠? 그죠? 이걸 뭐 공식을 외우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딱 째려보고 암산도 할 수 있어. 그죠? 암산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여기 이상 출제가 안 됩니다. 이 이상 어렵게는 출제가 안 돼요.